시장을 이겨라 오늘 주제입니다. 아마 이달의 가장 큰 예정된 이슈라고 봐야겠죠. FOMC가 이제 끝났는데요. 우리 시장은 얼마나 추가 탄력을 이어갈지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교보증권 리서치센터의 김형렬 센터장님 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우리 시장이 워낙 좀 힘들었다가 좀 살아나서 쌓여있던 그런 얘기도 좀 하고 싶지만 시간이 많지 않아서 바로 이제 현안부터 가겠습니다. FOMC 회의가 끝났는데 시장에 기대는 못 미쳤는데 시장에 큰 충격은 없네요. 앞으로 방향은 어떻게 될까요? 네, 오히려 FOMC 직전에 투자자들이 시장에서 걱정을 했었던 것은 혹시라도 동결을 하게 되지는 않을까 이런 점들을 많이 좀 의식을 했었거든요. 그동안 7월 이후에 여러 의사록들 등에 대한 내용이나 베이지북 등에서 나왔던 내용 등은 금리 인하 가능성이 상당히 유력시되어 있다라는 판단 등이 지배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일주일 사이에 사우디의 문제가 등장을 했고 이로 인해서 국제유가가 급등하는 현상이 나타나다 보니 과연 이런 상황에서 연준이 금리 인하를 할 수 있을까? 라는 것들에 대한 의문을 갖고 있었거든요. 그런 다소의 어떤 불안감을 갖고 있다가 한 단계 금리 인하에 대한 소식 등을 접하게 되니까 상당히 기대는 좀 못 미쳤지만 그냥 무덤덤한 반응이었다라는 정도로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보팅 의원들에 대한 대체적인 내용들을 살펴보면 소수의 의견이 셋이 있었습니다. 그중에 둘이 동결을 주장을 했었고 한 명이 50bp 인하를 주장하는 내용들도 있어 왔기 때문에 장중에 한 단계 금리 인하 소식이 전해졌을 때는 미국 주요 지수가 큰 폭으로 하락을 했었지만 기자회견 내용에서 파월 의장의 여러 어떤 도비시한 발언 내용 등이 다시금 전해지면서 시장이 안정감을 되찾은 이것이 지난밤 FOMC 결과의 주요한 내용이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 관심은 결국은 미중 간의 무역 협상일 텐데요. 다음 달 예정이 지금 돼 있지 않습니까? 17일인가 18일 이렇게 일자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소위 기대감 높아졌습니다. 일종의 타결 스몰 딜 기대도 될까요? 사실 시장에서 지금 거론되는 것이 그런 스몰들에 대한 가능성이거든요. 사실 이제 연말 쇼핑 시즌을 앞두고 미국도 많이 부담스러운 시기와 가까워져다 보니까 과연 연말 추가 관세 부과 등에 들어가지 않고 어느 정도의 스몰 딜에는 도달하지 않겠냐라는 기대감 등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가 되는 것은 이 스몰 딜 이후로도 어떤 원칙적 합의에 대한 가능성까지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데 다시 스몰 딜 이후에 그것이 다시 현재와 같이 현재 수준으로 되돌아갈 수 있다. 그 가능성까지도 좀 생각해 둘 필요가 있거든요. 그리고 어느덧 1년 반이 지금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점 등을 고려해서 본다면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극적 타결이라는 소식을 가장 빨리 접하고 싶으시겠죠. 근데 현실적인 환경은 지금의 어떤 이런 평행선의 관계가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오히려 더 크다라는 점 등을 좀 더 인지해 두시는 부분이 필요하고 양측의 어떤 무역 협상에 대한 합의가 경기 침체를 막기 위한 하나의 만병통치약은 아니다. 이 점을 조금 더 생각하시면서 지금의 진행 상황 등을 체크하시는 것이 보다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야말로 말씀하신 것처럼 빅딜이나 완전 해결은 아니다. 그렇습니다. 만약에 어떤 그런 스몰딜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가가 먼저 올라가 버리게 된다면 이번에 어떤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과 마찬가지로 그에 대한 어떤 만족도는 상당히 좀 떨어질 수 있는 부분이 크지 않을까라고 봅니다. 어쨌든 간에 국내 증시는 워낙 미증시에 비해서 정말 무기력할 정도로 많이 밀려왔었기 때문에요. 비교적 빠르게 지금 2080선까지 오늘 회복을 하면서 왔는데요. 생각했던 것보다는 사실은 상단 지수를 좀 빠르게 왔습니다. 위로의 전망은 어디까지 좀 열어놓고 계세요? 사실 어떤 상승 잠재력이 그렇게 크다고까지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지금 연초 지수 수준이거든요. 다시금 출발선상에 다시금 서 있는 상태이고 문제는 여기에서 추가적인 상승 동력의 그 힘이 무엇이 될 것이냐를 봐야 되는데 첫 번째로 기업 실적 측면에서 놓고 본다면 다행히 3분기는 조금 긍정적입니다. 지난 2분기까지 우리 상장 기업들의 실적이 아주 급감하는 결과 등을 보여주고 왔었지만 최근에 들어서는 지금 3분기 추정 영업이익이 2분기 직전 분기하고 비교해서 보면 한 15% 정도는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문제는 이런 일시적인 회복이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냐인데 문제는 올해 4분기에는 다시금 또 실적은 다운될 수 있는 위험 소지 등이 조금 크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우선 이익 관점에 있어서는 지금 지수의 수준에 대한 어떤 뒷받침이
조금 되어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문제는 경기 측면에서 놓고 봐야 되는 부분인데 현재까지 글로벌 교육량에 대한 감소나 또 경제 심리가 위축되면서 투자 활동과 수요 활동이 조금씩 위축되어 있던 점 등을 우리가 종합해서 본다라면은 거시 지표 등은 다소 좀 불안한 그런 내용 등이 좀 등장할 수 있는 여지 등이 크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네. 상단에 대한 어떤 잠재력이 그렇게 크게 열려 있지는 않다는 점 등을 인지해 두실 필요가 있겠고, 지금부터는 새로운 모멘텀뿐만이 아니라 추가적인 매수 주체에 대한 등장이 필요한 부분인 건데, 이 점에 있어서 이미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은 조금 방전되어 가고 있다. 이 점에 대해서 조금 더 참고해 두시면서 너무 어떤 공격적인 마인드보다는 조금 수익률에 대한 관리 차원에서의 대응이 지금으로서는 좀 더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봅니다. 예, 그럼 이제 그런 큰 그림을 그렸으니까 조금 디테일한 부분으로 구체적인 전략을 논하겠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간에 이제 시장은 지수보다는 이제 많이 빠졌던 종목들이 올라오고, 또 이제 뭐 5G라든지요, 통신이라든지 바이오도 좀 올라오고, 또 지금까지는 이제 낙폭과대 경기주들 좀 올라왔는데 누가 좀 더 주인공으로 좀 더 갈 수 있을까요? 네, 현재로서는 바벨 전략을 권해드리고 싶은데요. 네. 기본적으로 IT는 가지고 가야 된다는 점입니다. 네. 절대 우리 국내 증시의 그 지수 수준 자체가 절대 밸류 측면에 있어서 저평가 영역에는 있기 때문에 지수의 영향력이 큰 IT는 기본적으로 가져가자. 네. 문제는 그 바벨 끝에 있는 한 축을 무엇을 더 담을 것이냐가 가장 바벨은 중요하거든요. 이제 양쪽 전략을 얘기하는 그렇습니다. 거죠. 네. 그러면 이 양쪽 중에 선택지는 네. 첫 번째는 배당과 가치주 개념의 안전한 주식 등이 첫 번째 네. 대상지가 될 거고요. 그 다음으로는 지금 비어 있는 산업들, 대표적으로 이제 경기 민감주가 여기에 해당되는데, 네. 최근에 주가가 올라왔었던 조선이나 건설 이런 부분 등이 바로 여기에 해당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 두 가지의 선택 부분에 영향을 줄 수 있게 되는 것은 금리와 경기 지표 등이 영향을 줄 수 있는 측면 등이 있거든요. 문제는 올해 연말까지 이런 매크로 지표 등이 좋은 쪽보다는 나쁜 쪽으로 나올 가능성이 조금 더 크다는 점을 생각해서 본다면, 기본적으로 IT를 가져가시면서 우선 배당과 그리고 가치주 개념에 대한 종목들에 대한 부분에 비중을 높여나가시는 것이 네. 우선적으로는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예. 이건 비교적 이제 지수 흐름하고도 관련 있는 이제 안정적인 전략이시고요. IT를 한쪽에 가져가고 한쪽엔 가치주, 이제 경기주 성격인데 조금 빠진 게 있습니다. 일테면 이제 말씀드린 5G라든지요. 네네. 제약바이오도 일부 좀 살아나고 있고, 소위 이제 성장 섹터에 관련된 것들인데요. 그런 쪽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현재로는 대형주에 대한 투자 매력이 작지가 않습니다. 네. 그렇다 보니 중소형주에 대한 관심을 가져가는 것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고요. 특히 코스닥 개별 기업들에 대한 하나의 어떤 투자의 팁을 드리자면은 예. 코스닥 시장에 대한 수익률은 우리 환율과 같이 갑니다. 아하. 그래서 만약 환율이 1,200원 선 위로 올라갈 위험이 터진다라고 하게 되면 투자 비중을 줄이셔야 되고요. 당분간 원화가 강세 기조로 갈 것 같다라는 느낌을 받으시면 코스닥 안에서의 순환성은 충분히 기대해 볼 수가 있게 된다는 왜 거죠. 원화랑 같이 간다는 의미죠? 맥락은? 통상적으로 이 원화에 대한 네. 성격이 어떤 경제 심리를 반영을 하게 됩니다. 예. 우리 경제나 금융시장이 불안정해지게 되면 원화가 약세로 가죠. 이런 때는 코스닥 시장 내에서의 개인 투자 심리도 위축되다 보니까 이때는 코스닥 투자를 피하시는 것이 바르다라는 거고요. 네. 오히려 원화가 추세적으로 좀 강세로 갈 것 같다. 이런 부분 등이 어느 정도 전략적인 시나리오에서 서시게 된다면 최근 가장 핫하다라고 하는 코스닥 개별주들이 투자자들이 많이 몰릴 가능성이 있다. 이것을 하나의 투자의 팁으로 생각하시면서 대응하시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뭐 더 나누고 싶은 얘기는 많이 있는데 시간이 제약이 돼 있어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교보증권 김형렬 리서치 센터장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출발 마켓은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두 시장 모두 비교적 상승 탄력 주면서 0.7, 0.8% 미증시에 비하면 강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